안녕하세요. 이티 아빠입니다. 리셀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일까요? 법률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고객 CS입니다. 일단 초보 판매자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건을 직접 팔아보십니다. CS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어렵고 두렵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진상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때마다 정답은 피할 수 없다면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많죠. 그러나 상식이 안 통하는 고객과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이틀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넌 그런 인생이니 쭉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돈은 많이 벌고 있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판매하는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의 정책도 늘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쿠팡과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리셀과 관련해서 예로서 작년 초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까지 네이버 카탈로그 방식을 이용해서 리셀을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돈을 꽤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쿠팡의 아이템 위너에 해당하는 네이버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면 네이버에서 판매자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카탈로그로 묶어서 판매자를 줄 세운 다음 하나의 상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기본값이 배송비 불포함으로 되어 있어서 네이버에서 배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상품가만을 기준으로 최저가로 노출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600원의 무료 배송인 상품을 리셀러가 상품가를 17,590원에 등록하고 배송비를 3,000원으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17,600원의 무료 배송인 판매자가 가장 저렴하지만 약 3,000원이나 비싼 상품가가 17,590원에 배송비가 3,000원인 리셀러가 최저가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고객은 최저가에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3,000원이나 비싸게 리셀러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네이버가 카탈로그 매칭에서 최저가의 산정 방식을 배송비 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리셀을 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에서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 방식으로 적어도 국내에 수백 명 이상의 리셀러들이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인 네이버에서 이 간단한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한 방에 수백 명의 판매자들이 부업이든지 전업이든지에 상관없이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신다면 분명히 돈을 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멈추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마켓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할 때 마켓과 판매자는 항상 창과 방패의 관계입니다. 창에 뚫리는 방패가 있다면 새로운 방패로 창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방패를 뚫는 창을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겁부터 내실까봐 10년 이상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온라인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고객은 판매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결국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켓의 정책이나 온라인 시장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 두 가지 원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리셀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싱처입니다.
소싱처 또한 하나의 마켓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사에서는 유통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리셀러는 브랜드사의 유통에서 틈새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끔 수강생분들 중에 아니 내가 팔아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브랜드사나 유통사에서는 내가 언제 너보고 팔아달라고 했냐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브랜드사나 유통사에서는 일단 이기든지 지든지 고소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브랜드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인 액션보다는 리셀러로 의심되는 구매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매자당 구입 수량에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마켓에서 구매 아이디를 만들 때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셀러가 무조건 아이디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전편에서 알려드리는 우리의 소싱 마켓도 현재 구매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이디를 확보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디를 구하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게 해당 소싱처의 구매 아이디입니다. 물론 본인의 구매 아이디가 황금 아이디라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 여러분이 대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1대1 코칭 시간에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리셀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3가지는 고객, 마켓, 그리고 소싱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진상 고객은 그냥 빨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의 변화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싱처의 정책 변화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한 수강생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량 등록 리셀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